한국을 비웃던 세계은행 출신의 엘리트 여성, 그녀는 결국 무릎 꿇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디지털 전략을 책임지던 엘리트 여성이 있었어요. 하버드 출신의 15년간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한국 기술을 무시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서구 최고 엘리트가 한국의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자국이 디지털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조건 없이 도움을 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빈 메히라노바라는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빈 메히라노바입니다. 42살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15년간 세계은행 디지털 전략국에서 일했어요. 각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제 업무였죠. 2024년 9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국가 디지털 전략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저에게는 미국이 더 익숙했거든요. 사빈, 조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어요. 2주간 휴가를 내고 타슈켄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고속철도, 지하철,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중국 기업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전 국토가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은행, 병원, 교통, 심지어 상하수도까지 모든 시설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 같았죠. 혹시 시스템이 너무 중앙 집중적인 것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완벽하게 설계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3일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7시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요. 은행 ATM이 작동하지 않고 병원 장비가 멈춰버렸습니다. 지하철도 서고 신호등도 꺼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부 청사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사빈 씨, 큰일 났어요. 전국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원인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중국 기술자들도 연락이 안 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취약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망가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사빈, 당신이 설계한 그 시스템이 우리를 인질로 만들었어요. 장관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추천했던 시스템 설계 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요.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중국 기술진과 연락이 닿았어요. 화상회의로 장위엔이라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정부 여러분. 장위엔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소름 끼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시스템이 마비된 거예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단순한 기술적 오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복구되나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복구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장위엔이 문서 하나를 화면에 띄웠어요. 제목이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관리 협약이었습니다. 이 협약만 서명해 주시면 즉시 복구해 드리겠어요. 협약 내용을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 주권을 중국에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50년간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모든 권한을 갖는 구조였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우리는 단지 발전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발전이요? 이건 디지털 식민지화예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우리는 이미 투자한 게 많아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죠. 장위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협약서 마지막 조항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개인정보,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디지털 식민 통치 선언이에요. 하루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15년간 디지털 전략을 짰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금 당장 급한데 절망적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0만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비상국무회의가 계속됐어요.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경제부 장관이 물었어요. 서명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거고 안 하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계속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기술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역 협정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지털 주권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양자 협상을 통해서요. 모든 나라가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회의는 밤새 계속됐어요. 어떤 장관은 그냥 서명하자고 했고 어떤 장관은 국민들이 반중 시위를 일으킬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줄 알았다. 이게 똑똑한 결과인가? 혼자서 자책했어요. 제가 추천한 시스템이 이런 덫이 될 줄 몰랐거든요. 셋째 날 아침 장위엔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결정하셨나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요? 벌써 사흘째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장위엔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데 사빈 메이라노바 씨.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당신도 감시 대상입니다. 지금 무슨 연락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박이에요. 현실입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겁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중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부국 부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 부국장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조용한 분이었죠. 사빈 씨 잠깐 나와보세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변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연락해 보시죠. 한국이요? 조건이 없다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나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김 부국장이 특수위성 전화기를 건네줬어요. 이걸로 연락하세요. 중국이 감시 못하는 채널이에요. 반신반의했지만 연락해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들었습니다. 디지털 구조 단장 강세영입니다. 상대방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희 상황을 아시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함정에 빠지신 거죠? 정확히 상황을 알고 있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건은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정말로요? 아무 조건 없이요? 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역시 조건이 있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예상과 전혀 다른 부탁이었어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였습니다. 탄그리칸을 아시나요? 강세영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우리 역사의 위대한 왕이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500년 전부터 형제였어요. 고구려와 돌궐이 함께 당나라와 싸웠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사를 들먹이며 도움을 주겠다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언제 도착할 수 있나요? 내일 새벽에 팀을 보내겠습니다. 팀이요? 몇 명인가요? 15명이면 충분해요. 15명으로 나라 전체 시스템을 복구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타슈켄트 공항에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예상과 달리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강세영입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젊어서 놀랐어요. 세계은행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거든요. 장비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전부예요. 강세영이 가리킨 건 노트북 2대와 작은 위성 안테나 뿐이었어요. 이걸로요? 정말로? 충분합니다. 기존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병렬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정부 청사로 이동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팀이 중국 시스템을 분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와,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네요. 한국팀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모든 코드가 연쇄 종속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리게 설계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상 인프라를 만들어서 우회하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팀은 밤새 작업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코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3일 만에 한다고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한국은 감염병 때 7일 만에 전국민 검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가능하죠. 강세영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2020년 코로나19 때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를 일주일 만에 구축했어요. 5천만 명이 동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작업 속도가 놀라웠어요. 첫날에 벌써 은행 시스템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평소에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했거든요. 한국은 늘 위기 상황이에요. 그 말이 와닿았어요. 분단국가인 한국은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장위엔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어요. 우리 허락 없이요?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이요? 우리가 언제 디지털 주권을 포기한다고 했나요? 강세영이 당당하게 맞섰어요. 즉시 작업을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인터넷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고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대비하고 있어요. 한국팀이 위성 인터넷을 가동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하나를 막으면 10개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강세영의 설명이었어요. 동시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팀이 중국 시스템을 분석하다가 발견한 비밀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라는 문서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을 모두 디지털로 통제해서 중화권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앙아 국가를 문화와 역사까지 중화권에 편입시키려 했어요. 언어, 교육, 문화 콘텐츠까지 중국식으로 바꾸려는 세부 계획이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을 불러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내가 설계한 과거를 부수겠습니다. 자유를 선택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를 전부 공개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국제사회가 중국의 디지털 패권주의를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팀이 정말로 3일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복구 완료. 강세영의 외침과 함께 전국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병원, 교통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했어요. 마치 해방된 것 같은 분위기였죠. 이제 우리 것이에요. 한국팀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에게 교육도 시켜줬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관리하세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도움을 드릴게요. 중국은 즉각 국제소송을 예고했지만 유엔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비난했어요. 디지털 주권 침해는 21세기의 식민주의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강력한 발언이었어요. 강세영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꼭 읽어보세요. 쪽지에 적힌 내용은 이랬어요. 진짜 기술은 상대가 독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간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조건 없이 도와드릴게요. 한국팀이 떠난 후 우즈베키스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지털 주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력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아스타나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자유연합을 창설하기 위해서였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5개국 공동선언문이었어요. 한국도 참관국으로 참석했어요. 강세영이 다시 왔더라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네요. 정말 그랬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디지털 허브로 성장했거든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가 폭로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아프리카, 남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하려고 왔습니다. 드디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왔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1년 전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조건 없이 도움을 줬어요.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는 숲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개도국 대표들의 박수가 뜨거웠습니다. 이제 기술은 모두의 것입니다.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가 되어야 해요. 연설이 끝난 후 많은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어요. 우즈베키스탄이 디지털 독립의 상징이 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2살 딸 아이나가 물었어요. 엄마, 세상을 바꾼 기분이 어때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세상을 바꾼 걸까요? 아니야, 우리가 바꾼 거야. 한국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말이야.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나도 나중에 다른 나라를 도와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세영이 했던 부탁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 달라던 그 말이요. 지금 저는 유엔 디지털 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디지털 식민지화를 막고 모든 나라가 기술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할 때는 몰랐어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기술은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었죠.
조건 없는 도움,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의 시작이에요. 비단과 향신료 대신 기술과 자유를 나누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첫 번째 이정표를 세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